자, 이번 시간에는 숏 채널 이펙트와 관련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오프리키지 누설 전류를 이제 다뤘었는데요. 근데 이 누설 전류의 사실 상당 부분이 사실은 채널의 이 길이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하고도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과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로 이 채널 일이 줄어들면서 특성 전체도 나빠지는 그 트레이드 오프 현상도 다뤄봤기 때문에 한번 이 채널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설 전류하고 쇼 채널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로 한번 제시를 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분리를 해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채널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걸리는 동작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낮아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문턱 전압이 낮아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저전력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채널 길이를 짧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부작용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속도가 향상이 되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 누설전류와 마찬가지로 채널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이제 트레이드 오프의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디블과 펀치스루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블은 이전 시간에 그 누설 전류에서 디들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게이트로 인해서 야기가 된 드레인 쪽에 이제 공피층이 확장이 되는 그걸 통해 갖고 이제 리키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명칭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인듀스트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드레인으로 인해서 베리어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게 이제 디블인데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N형 모스 요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처음엔 채널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 위에 이제 여기 이제 게이트 전극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장애의 중간 유형이 옥사이드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배제를 하고 처음에는 채널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채널이 요만큼일 때 요만큼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채널을 타고 전압이 형성이 되다가 이제 드레인 전압에 도착을 하면 다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요 현상이 이제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채널이 이제 줄어들었다. 채널이 줄어들면 요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요만큼 줄어들어서 여기 관련된 게이트에 이제 걸리는 전압도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특성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실제로 요거는 글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상입니다. 가상.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레인 쪽에 공핍층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핍층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실제로 전자들이 여기 오면서 이제 가속화되는 뭐 이런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레인이 갖고 있는 전압보다 훨씬 더 큰 전압차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여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쪽에 보시면은 공핍층이 없잖아요. 없어서 이제 원래 드레인 전압이 요만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런 특성 때문에 일단 드레인 전압이 훨씬 더 큰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이게 여기 채널의 길이가 요만큼일 때는 요만큼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게이트 전압이
동작을 하는 스레시홀드의 그 영역인데, 자, 이게 줄어들었죠? 그럼 좀 다시 좀 볼까요? 자, 줄어들게 되면 채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 했을 때하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핍층이 그대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죠. 확장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공핍층이 그 드레인 쪽에 가까운 여기에만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채널의 길이가 워낙에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핍층이 어디까지 확장을 한다? 채널에까지 확장을 한다. 채널에까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이트 전압이 이제 뭐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맞고, 이 상황에서 원래 문턱 전압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에서 이제 문턱 전압이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이때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공핍층이 여기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문턱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만큼 낮아졌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훨씬 더 낮은 전압에서도 이게 채널이 열리고 전류가 통하는 현상, 이걸 갖다가 디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턱 전압을 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배리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하가 되면은 원래 전류가 안 통해야 되는데, 요것보다 낮은 상태에서도 전류가 이제 통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배리어가 낮아진다고 해서 배리어 로어링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낮아지면서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디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드레인 전극 쪽에 이런 공핍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성에 따라서 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드레인 인듀스드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블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현상으로는 이제 펀치스루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핍층이 이제 똑같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 걸리고 마이너스. 그런데 공핍층이 이 드레인 쪽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N타입이고 이게 다 P타입이다 보니까 N타입과 P타입과의 영역에서는 다 공핍층이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드레인 쪽에 공핍층의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른 것 뿐이고, 소스 쪽에서도 공핍층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두 개의 공핍층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핍층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현상을 펀치 스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펀치라는 게 뭔가 구멍을 뚫다 이런 거잖아요. 구멍을 이제 계속 서로 이제 뚫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채널을 통해서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턱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채널이 이렇게 멀면 이게 만날 일도 없는데, 채널이 이제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핍층이 만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스캐터링은, 자, 게이트에도 이제 전압이 걸리잖아요.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고. 그림 조금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는 않더라도 일단 전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전자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 전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휜다든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이 표면을 따라서 전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가 수평으로만 직진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현상, 이런 것을 서페이스 스캐터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채널이 이제 짧아지게 되면, 자, 캐리어가 이렇게 막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의 이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캐리어 속도가 이제 빨라지지 않는 그런 현상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건 세츄레이션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는 한데, 문제는 채널이 멀면
좀 멀면은 캐리어가 이제 드레인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렇게 빨라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도 있긴 한데, 채널이 이제 짧아지게 되면 사실상 거의 속도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포화 상태에 이르는, 세츄레이션 상태에 이르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핀치오프가 되면서, 자,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넘어갈 때 여기에 이제 실리콘 격자, 여기를 만나면서 전자들이 실리콘 격자를 만나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격자와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잖아요. 전자가 이제 격자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다른 전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밀어내면서, 사실은 채널에는 전자만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널에는 전자만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자 말고 다른 이온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제 튕겨낸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건너가던 소수 캐리어의 전자가 격자하고 부딪히면서 이 격자에 있는 전자를 밀어낸다든가 이러면서 전자가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전공이 생기죠. 그래서 채널에 전자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의 캐리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거를 갖다가 보통 임팩트 이오나이제이션, 이온화가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격자가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죠. 뭐 이를테면 이제 열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핫캐리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뜬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이제 드레인 전극으로 가야 되는데, 절연막인 게이트 옥사이드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침범을 하는 현상.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의 유전막의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나쁘게 만드는 현상. 그래서 이게 채널이 멀 때는 이제 좀 멀기 때문에 중간에 속도도 떨어지고 하는데, 채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속도가 이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속도가 빨라지자마자 바로 여기 이제 드레인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속도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채널이 멀면은 중간에 가면서 이제 속도가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부가 게이트 옥사이드까지 유입이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보통 핫캐리 인젝션, HCI 또는 핫 일렉트론 이펙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짧아지면서 뭐 디블도 발생을 하고 펀치스루도 발생을 하고 뭐 핫캐리어 인젝션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실은 위에서 이제 오프리키즈라든가 이런 누설 전류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이제 기본 방편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써먹는 이제 공정이 이쪽에 감속을 할 수 있는 각 전극의 이제 앞부분에서 감속에 이제 요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전극 여기보다 조금 낮은 농도로 여기다가 감속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입.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N타입으로 이제 전극을 만들 텐데, 이 N타입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의 낮은 농도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통 로우 덥드 드레인, 로우 덥디드 드레인. 그래서 낮은 농도로 주입이 된 드레인이다. 그래서 이 드레인의 영역 앞에다가 이렇게 세 불이 그 앞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LDD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펀치스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P타입하고 N타입의 이제 접점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핍층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N타입하고는 이제 반대대로 해갖고 농도를 아주 높게 해서, 여기는 지금 낮은 농도잖아요. 낮은 농도인데 여기다가 아예 높은 농도로 해서 공핍층이 여기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여기다가 높은 농도로, 여기 위에는 낮은 농도, 밑에는 높은 농도로 이렇게 도핑을 해주는 거, 이런 공정을 갖다가 헤일로 공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라든가
이런 숏 채널 이펙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공정이 LED라든가 헤일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